나이가 들수록 아침이 더 두려워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눈을 떠도 움직일 힘이 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버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정희 씨 66, 30년 가까이 교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지는 8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출가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퇴직 직후엔 나름 즐거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산책도 하고 늦잠을 자도 되는 게 좋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귀찮아졌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고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창밖을 보는 일이 고통스러웠고 일어나 이불을 개는 일조차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약 48%가 기상 후에도 피로가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기운이 없고 누가 말도 시키지 않는데 말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거실에는 늘 TV 소리가 배경처럼 흐르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마시다 남은 미지근한 물컵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정희 씨의 하루는 거실과 방을 오가는 10걸음 안에서만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로 날이 밝고 어둡고 또다시 밝아졌습니다. 며칠 만에 딸이 들렀습니다. 정희 씨는 딸이 준비해 온 반찬을 받아 냉장고에 넣었고 딸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집을 나서며 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지쳐 보여. 잠도 잘 못 주무시지?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뭐라도 좀 해봐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정희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혼자서 휴대폰 메모장을 켜고 한 줄을 남겼습니다. 내일 아침엔 뭔가 하나만 바꿔보자. 다음 날 정희 씨는 늘 하던 것처럼 이불 안에 한참을 누워 있었지만 오늘만은 스스로를 다그치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여 컵에 따르고 조용히 한 모금 마신 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챙겨 입고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동네 놀이터를 한 바퀴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무거웠고 심장은 낯선 운동에 조용히 불만을 표현하는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날 밤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한림대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햇볕을 15분 이상 쬐고 가볍게 걷기만 해도 체내 멜라토닌 분비가 안정되고 수면 리듬이 빠르게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희 씨는 그걸 모르고 시작했지만 그날 이후로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무기력은 그냥 나이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내버려둔 생활 때문이라는 걸요. 그리고 아주 작고 사소한 움직임 하나가 자신을 다시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어깨가 무겁고 소화도 예전만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면 그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서, 걸음걸이에서, 말투에서 무언가 빛이 나는 듯한 느낌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루틴을 지키며 살기에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건강해 보이는 걸까?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인데 왜 어떤 사람은 여전히 기운차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까? 오늘 이 영상은 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거창한 노력이나 유전적인 행운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천천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봐 주세요. 아침에 눈은 떴지만 몸을 일으키기까지 10분 이상 걸리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외출이 귀찮고 약속을 잡았다가도 그냥 미루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루 중 언제가 가장 피곤한지 생각해 보면 잠을 자고 난 아침이라고 답하게 되시나요? 밤에 누웠을 때 피곤한데도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몇 번씩 깨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요즘 들어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느끼시거나 표정 변화가 예전보다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요? 혹시라도 지금 이 질문들 중 2개 이상이 내 이야기 같다 생각되셨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은 분명히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건강설문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42.8%가 기상 직후에도 피로를 심하게 느끼며 그 상태를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고 그냥 견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피로, 무기력, 잠들기 힘든 밤들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조금씩 어그러진 생활 리듬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한림대 수면센터 자료에 따르면 햇볕을 쬐는 시간이 하루 15분 이하일 경우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며 우울감, 피로, 집중력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몸이 아니라 생활이 고장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생활을 되돌리는 시작은 생각보다 아주 작고 단순한 데 있습니다. 어떤 날 그냥 일어나서 햇살을 한번 쐬는 일,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일, 밤 10시 이전에 불을 끄고 눈을 감는 일, 이렇게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생체 리듬을 다시 맞추고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피로한 일상을 되살려줍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에 계신가요? 아직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상태인가요? 만약 2번째에 더 가깝다면 이제부터 보여드릴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 안에 그 실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보다 건강 시리즈는 나이 들어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회복 습관을 하나씩 따라가며 다음 편에서는 갱년기 감정 기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피곤한 거라고, 살이 잘 안 빠지고 잠이 안 오고 기운이 없는 것도 다 나이 탓이라고요. 그래서 무기력해도 피곤해도 그냥 견디고 참고 넘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모든 걸 정말 나이 탓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서울대병원 노년기 건강정보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의 무기력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생체 리듬의 교란이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생활이 흐트러져서 생긴 피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나이 들수록 기운이 없다는 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헬스장을 다녀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단 10분만이라도 매일 걷는 습관만 있어도 근육량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잠이 안 오는 것도 노화로 인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멜라토닌은 햇볕을 쬐일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낮에 햇볕을 받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세 번째, 쉽게 우울해지고 이유 없이 짜증이 늘어난다? 그건 역시 세로토닌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분을 조절해주는 뇌 속 물질이 부족하면 우리 감정은 점점 다운되고 외부 자극에도 민감해집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세로토닌 활동이 낮아지면 단순한 무기력부터 만성불면,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몸이 자꾸 붓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이는 활동량이 줄어들며 장운동이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하루 세 끼를 잘 먹고 잘 움직이던 사람이 이제는 두 끼만 대충 먹고 거의 앉아 있는 생활을 하면 당연히 장의 움직임도 둔해지고 소화효소 분비도 줄어듭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은 생활 속 리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즉,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흐트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흐트러진 리듬은 얼마든지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런 말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면 원래 이런 거지. 다 늙으면 다 똑같아. 움직이면 더 피곤해서 그냥 안 나가. 그냥 자는 것도 체력이야. 자는 것도 힘들어.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되뇌어지다 보면 어느새 진짜 그렇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생각이 조금은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례들은 이 모든 말을 뒤집은 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 건 어려운 운동도 약도 돈이 드는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생활을 조금 다르게 설계했을 뿐이죠. 예를 들어 하루 중 가장 먼저 햇볕을 보는 것,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걷는 속도는 느려도 매일 걷는 것, 식사 시간을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 이런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회복시키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수면과 소화를 개선시킨다고 대한노인병학회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나이에 뭘 해? 라는 말은 그저 나를 멈추게 만드는 습관일 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으며 다시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에서 그 길을 함께 찾으려 합니다. 이제 그 반전의 시작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습관들을 돌아보고 그 습관이 우리의 활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하나씩 비교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늙었으니까 피곤한 게 당연하지. 운동은 젊을 때나 하는 거지. 몸이 안 따라주는데 뭘 더 하겠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대한노인병학회에 따르면 시니어의 활력은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같은 연령대에서도 일상 속 루틴이 건강하게 유지된 사람은 근육량과 수면의 질, 장 건강, 정서적 안정감 등 모든 항목에서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습관이 우리 몸을 지치게 만들고
어떤 습관이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걸까요? 먼저 나쁜 습관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것. 자기 전 1시간 이내의 화면 노출은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까지 피로가 이어지고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아침을 거르고 커피로 대신하는 식사.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을 섭취하면 위산 과다 분비와 혈당 불균형이 발생하기 쉽고 식사 리듬이 무너져 오후에 폭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생활.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은 근육 감소, 혈류 저하, 장 운동 저하와 직결됩니다. 특히 고관절과 허벅지 근육의 약화는 넘어짐과 낙상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넷째, 불규칙한 수면 시간. 하루는 새벽 1시에 자고 다음 날은 9시에 자는 식의 수면 습관은 몸의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수면 호르몬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이로 인해 낮에도 졸리거나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긴 생활. 말을 하지 않고 표정 변화도 없고 누군가와의 대화가 줄어들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정서적 무기력감이 심화됩니다. 사람은 감정도 자극을 받아야 움직입니다. 이러한 나쁜 습관들은 하루하루는 별일 없이 흘러가는 듯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과 마음을 조금씩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건강한 시니어들은 어떤 습관을 지키고 있을까요? 첫째, 아침 햇볕을 받는 산책. 기상 후 30분 이내에 햇볕을 받으며 걷는 습관은 생체 시계를 리셋하고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 수면과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 10분만이라도 괜찮습니다. 둘째, 하루 중 일정한 식사 시간. 하루 두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은 소화 효율을 높이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강을 방지해 피로감과 졸음을 줄여줍니다. 셋째, 따뜻한 물 마시기. 식사 전이나 기상 직후에 따뜻한 물 한 잔은 위장 활동을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며 전반적인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잠들기 전 조용한 정리 시간. 불을 약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 대신 음악이나 명상, 족욕 같은 루틴을 통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돕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고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타인과의 교류, 전화 통화, 커피 한 잔, 산책 동행 같은 작은 사회적 접촉은 우울감을 막고 생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를 활기차게 만드는 습관들은 어렵거나 무거운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가벼운 일들입니다. 결국 나이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몸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생활 습관은 내 선택으로 다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에는 어떤 습관이 자리 잡고 있나요? 혹시 위에서 말씀드린 나쁜 습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셨다면 오늘이 습관을 바꾸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 중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따라 해보시겠다면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작게 시작했던 한 사람의 회복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정희 씨는 올해 66입니다. 교사로 근무하다가 은퇴한 지 8년이 지났고 남편은
몇 해 전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각각의 가정을 꾸려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처음 퇴직했을 땐 자유롭다는 생각에 책도 읽고 텃밭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졌고 몸은 무겁고 마음은 허전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정희 씨도 처음엔 밤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식사 준비도 점점 귀찮아졌고 TV를 하루 종일 틀어놓은 채 거실과 방을 오가는 생활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가 언제 시작됐는지 언제 끝났는지도 잘 모를 만큼 무기력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식사는 간편식으로 대충 때우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반찬을 챙겨 들고 집에 들렀습니다. 문 앞에서 딸은 말없이 엄마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너무 지쳐 보인다고, 밖에 잠깐이라도 나가보라고, 예전의 엄마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정희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휴대폰 메모장을 켜고 내일은 뭔가 하나만 바꿔보자고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컵에 따뜻한 물을 담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 작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지 말자. 단 10분만이라도 걸어보자.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 걷는 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는 느낌이 들었지만 놀이터 한 바퀴를 천천히 걸으며 햇볕을 얼굴에 받고 나니 몸과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오랜만에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깊고 오래된 피로가 가시지는 않았지만 작은 희망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정희 씨는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을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조용히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볕을 맞으며 10분 걷는 일은 점점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희 씨는 잠드는 시간이 조금 앞당겨졌고 밤새 자는 시간이 늘어나며 아침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조금씩 챙겨 먹기 시작했고 냉장고에 신선한 채소와 국거리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림대 수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햇볕을 받으며 걷는 활동은 수면 리듬 회복과 멜라토닌 분비 정상화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정희 씨는 이 사실을 몰랐지만 몸이 먼저 느끼고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같이 시장에 다녀오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고 얼굴에는 웃음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정희 씨는 말합니다. 큰일을 한 것도 대단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니라고요. 다만 하나씩 해봤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짧은 산책, 아침 식사, 그게 반복되면서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니 생각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 마음도 다시 움직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제 하루 중 아침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말합니다. 이불 속에서 망설이던 시간 대신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이 생겼고 창밖을 바라보는 대신 문을 열고 바람을 마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지금 무기력하고 피곤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희 씨처럼 오늘 하루 단 하나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어려운 변화가 아닙니다. 작고 쉬운 실천 하나로 당신의 몸과 마음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정혜 씨처럼 무기력했던 시기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하루를 넘기기만 바랐던 그날, 당신에게는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들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크고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 무기력했던 이유, 혹시 내가 먹는 것 때문 아니었을까요? 전 원래 입이 짧아서 잘 안 먹어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밥을 안 먹으니까 더 기운이 없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무기력했던 이유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내 몸에 맞지 않는 습관 때문이었다는 거요. 정희 씨는 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한 가지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몸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결국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무엇을 바꿔볼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고 현실적인 건강 루틴을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말할 때 운동이나 식단을 떠올리지만 사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힘은 복잡하고 거창한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일상 속의 루틴에서 비롯됩니다. 이 루틴은 단순하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리듬을 회복시켜주고 신체의 생체 시계와 감정의 균형을 되찾게 해줍니다. 지금부터 제안드리는 이 루틴은 모두 과학적 근거와 회복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지금 나의 리듬 안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주세요.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 위장 활동이 부드럽게 시작되고 수분 공급으로 몸이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가능한 햇빛이 드는 곳으로 나가 10분만 걸어보세요. 낮에 햇살이 우리 뇌를 깨워주고 그 자극이 밤의 숙면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아침 햇살은 당신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 자연의 알람입니다. 아침 식사는 꼭 챙기되 기름진 음식보다는 따뜻한 국과 채소 반찬, 밥은 반 공기 정도로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특히 단백질이 들어간 반찬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점심시간에는 가능한 한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식사 후 10분 정도는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를 도우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하루의 에너지 분배가 보다 고르게 유지됩니다. 오후에는 졸음을 유발하는 당류 간식 대신 견과류나 따뜻한 허브차를 선택해 보세요. 이것은 인슐린 저하를 막고 당 떨어짐으로 인한 무기력함을 줄여줍니다. 저녁은 가볍게 너무 늦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 주세요. 저녁 식사 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몸을 이완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30분 전부터는 조명을 낮추고 TV나 핸드폰을 끄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족욕도 추천드립니다. 40도 이하의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발을 담그면 말초 순환이 좋아지고 심리적 안정감이 형성되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사람과 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화 한 통, 영상 통화, 짧은 안부 문자라도 좋습니다. 감정은 자극 없이 가라앉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류 안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회복을 위해 꼭 점검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을 땐 이런 음식부터 잠시 쉬어가세요. 튀긴 음식, 돈가스나 전 같은 기름진 음식은 위장에서 소화하는데 무리가 가고 췌장과 담낭이 지칩니다. 찬 우유나 아이스크림, 냉장 요구르트는 장을 얼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거나 식후 곧바로 마시는 커피는 위가 비어 있을 때 자극을 줘서 속쓰림이나 울렁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몸을 천천히 따뜻하게 회복시켜주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보리차나 미지근한 생강차는 속을 부드럽게 데워주며 장을 깨웁니다. 찐 단호박이나 당근은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든든하게 위와 간을 쉬게 해줍니다. 김치나 낫또 같은 발효채소는 장내 환경을 정돈해 소화를 도와주고 꽁치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몸 안의 기름을 정리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주간 단위 루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산책 10분, 화요일 따뜻한 물 마시기와 스트레칭, 수요일 점심 식사 후 바깥 걷기, 목요일 친구에게 전화하기, 금요일 자기 전 족욕 10분, 토요일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단, 일요일 일기 쓰기 또는 음악 듣기. 이 루틴은 당신의 몸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리듬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일주일 중 단 하루만이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분명 몸은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조금씩 모이면 하루가 달라지고 당신의 표정이 달라지고 생활이 다시 살아납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무시 속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회복 또한 아주 작은 실천에서 천천히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결국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루틴이고 회복은 크기보다 방향입니다. 아마도 당신 역시 요즘 아침이 무겁고 하루가 길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지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스쳐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지금부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작은 움직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무기력함이 단순한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이어져 온 생활 습관, 무너진 수면 리듬, 사라진 햇볕과 대화의 시간, 그 조용한 틈 사이에서 몸과 마음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다시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 산책을 시작으로 다시 살아나는 삶의 기운, 하루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바뀐 소화와 수면, 낮은 목소리 대신 웃음이 되살아난 얼굴들. 그 변화는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는 병원이나 약이 아니라
당신의 지금 이 방 안에서,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피곤한 시간이 아침이라면 그 아침을 준비하는 전날 밤을 먼저 정리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조명을 낮추고 핸드폰을 꺼내는 대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작지만 선명한 변화가 그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세 끼를 제대로 챙겨 먹기 어려우시다면 아침 한 끼만이라도 따뜻한 국과 밥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그 한 끼가 당신의 장을 깨우고 소화를 돕고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 얼굴을 못 보셨다면 오늘 단 한 통의 전화라도 걸어 보십시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의 감정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습관은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며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채워넣게 됩니다. 지금 힘드시더라도 몸이 무겁고 마음이 복잡하고 어떤 것도 의욕이 나지 않더라도 하나만 해보십시오. 물을 끓여 마시는 것, 걷는 것,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느릴 뿐 아직도 움직이고 있고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오늘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엔 오늘과는 조금 다르게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갱년기로 인한 체력 저하와 감정 기복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지 더 깊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당신의 회복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